조동사평. 우리 이거 저번에 이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를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조동사의 중에서도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나타낼 때 이거를 많이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러게 된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강한 의미의 must라든가 can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could가 문제였어요. could가. 왜? can의 과거형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과거형이 아니다. 또 may라는 단어가 있고 might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may의 과거형도 might라고 사전에 나와 있지만 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추측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전부 그러면 지금 기준은 지금이에요. 지금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뭐뭐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이건 말 그냥 내가 대충 맞는 거야. 진짜 꼭 이런 해석이 나는 거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전부 기준이 다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추측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추측에 대해서 굳이 만들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요거를 붙여서 과거형을 못 만들기 때문에 could를 might를 못 쓰기 때문에 쓰는 방법으로 뒤에 아이고 색깔 똑같네요. have 플러스 pp를 이렇게 붙여 쓰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이는 경우가 이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만 쓰이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정법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가정법에서도 이 똑같은 형태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은 기능은 다 다른데 이렇게 과거에 대한 또는 그 전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이렇게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이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꼭 추측의 것만으로 여러분이 딱 고정지어서 알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전에 단원에서 이거를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뒤에 이렇게 have 플러스 pp를 붙이면 과거의 추측이 된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1번만 제외하고. 자, 일단 2번 볼까요? 잘 알고 있는 must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이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have 플러스 pp에 붙였더니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이건 뭐 단정적 확신 이런 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강한 확신이라는 그런 한자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 한 적 있어요. 캔낫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캔낫은 사실은 내가 언뜻 생각할 때는 캔의 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여기 추측에서는 캔낫은 위에 나와 있는 이 must라는 추측에 강한 부정적인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내용이 된다. 조금 그 이해를 해라. 왜냐면 꼭 무슨 must not, can not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거 must와 정반대니까 아주 부정적인 확신. 절대 뭐뭐 했을 리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역시 과거형을 쓰는 경우는 뒤에 have 플러스 pp. 해석은 뭐뭐 했었을 리가 절대 없다. 단정적 부정, 단정적 확신, 서로 반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또 may나 could나 지금 여기서는 순서가 조금 달렸지만 could보다는 may가 더 약한 추측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기는 그냥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could라는 것도 can에 이어서 조동사의 약한 추측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실제 유감을 나타내거나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1번 should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should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have나 또는 has to를 내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지금의 의미에서는요, 물론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should는 의무감은 아닌데 have to나 has to는 must하고 거의 비슷한 뜻으로 조금만 강한 강제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것에 각각 과거형을 만들어 볼게요. have나 has to의 과거형이 뭐였죠?
그렇죠. had to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should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동사겠다 보니까 이 should라는 단어는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으면 과거가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should하고 have to나 has to는 같은 의미예요. 아이고 글씨가 엉망이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should have pp랑 had to는요 절대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이건 뜻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구별을 해야겠죠? 자, 뭐뭐 해야만 한다의 과거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해야 했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I had to do my work. 나는 내 일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했어, 할 수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you should do your work. 너는 너의 일을 해야만 해. 얘의 과거. You should have worked. You should have worked 라는 문장을 썼다면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했어? had to work는 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you should have work는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했어. 그런데 왜 안 했니? 라는 의미로 그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should have pp 쓰면 그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냅니다. 후회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 You should have finished it. 이태란 표현과 you should have finished it이란 표현과 여기서 you had to 좀 웃기긴 한데 had to I로 씁시다. you는 좀 웃겨요. 왜냐면은 I should have finished it. I had to finish it.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두 문장의 큰 차이는 나는요 그것을 끝내야만 했다라는 뜻을 결국 그래서 뜻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의 문장은요 똑같은 should하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has나 have to처럼 같은 뜻을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I should have finished it. 나는 그것을 끝내야만 했었는데 후회니까 했다 안 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를? 끝낸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면에 이게 만약에 달라서 I should not have finished 이트란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졌죠? 이번에는 not이 들어갔어요. 직역 그대로 하면 나는 그것을 끝내지 말았어야만 했어. 너무 일찍 끝내버려가지고 엄마가 다른 일을 더 시켰단 말이야. 라는 말도 되겠죠? 이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이 끝낸다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동사의 내용에 반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 내용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차이. 그래서 아래 문장도 You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그러면 너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행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는 반대니까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왜 안 했을까? 해야만 했었는데 라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반면에 not이 들어가면 했던 것에 대한 후회. 내가 왜 했을까? 돈 아깝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절대 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내 무덤을 파고 있네. 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 자, 이런 내용으로 쭉 아래가 진도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으로. 자, 이 관용적 표현이라는 건 듣기에 되게 멋져 보이지만 사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수고처럼 외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좀 하다가 좀 귀찮으면 선생님들이 이게 관용적 표현이야 라는 말을 실제 씁니다. 왜? 그냥 외우라고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좀 재밌게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은 관용적 표현을 외운다는 뜻이라는데 아니 관용적은 그렇게 얘네들이 주로 쓴다라는 거. 관용이란 말이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쓴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으로 했을 때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의미를 머리에 담아둬야 된다. 그 말은 한마디로 외워야 한다는 그런 결론인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거 had better.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래 문장. You had better stop complaining about it. complain은 불평하다는 뜻이니까 무슨 뜻일까? 했더니 너는요 그것에 관하여 뭐 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낫다 라는 뜻이에요. 이 헤드가 왜 갑자기 그런 뜻이 되지? 어떤 아이가 이거를 헤드 베런의 현재형이 뭐 have better라든가 뭐 has better라더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헤드 베런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절대로 이 헤드와 better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영어 선생님 참 좋은 표현 쓰죠. 한 덩어리. 무슨 얘기냐? 이거를 쪼갤 수가 없어요. 언제 쪼개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부정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had not better 또는 뭐 didn't have better 뭐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뭔가 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had better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정어를 쓰려면 이 덩어리 뒤에 이건 하나의 조동사 취급이에요. 하나의 조동사. 하나의 덩어리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를 만들려면 그 뒤에 not을 쓰고 또 하나 had better는 조동사 취급하라 했죠.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우리 일반 조동사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단지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뭔만 하는 게 낫겠다라는 뜻을 쓰이는 조동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보면은 would rather라는 단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실수를 많이 해요. would rather는 왜 더 실수를 많이 하느냐? 이 would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would는 will의 줄임 그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would rather는 뜻이 뭐냐면 뒤 두 단어가 합해지면은 몸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말을 쓴단다. 그러면 얘들이 예. 몸만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아까 had better처럼 쓰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would not rather요. 아니에요. 왜? 이것도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고 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차라리 원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부정어를 쓰려면 would rather 뒤에 not을 쓰셔야지 절대 would 뒤에 not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개가 의미가 가장 유사하고 쓰임도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틀립니다. 또 하나 이 두 가지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이 헤드도 줄였을 때는 어퍼스트로피 D로 줄였습니다. 자, 이 우드레더도요. 이 우드를 줄였을 때는 어퍼스트로피 D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드레더와 그다음에 헤드베러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어퍼스트로피 D 나온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버리면 착각할 수 있겠죠. 우드를 써야 되는 자리에 헤드를 써버린다거나.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덩어리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헤드베럴 못 마는 게 낫다. 우드레더 이것도 역시 못 마는 게 차라리 낫다. 두 가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이게 좋은 거고 쟤는 야 이것보다 저게 낫지. 방금 그 말에가 들어있어요. 이것보단 저게 더 낫지라는 이 우드레더는요 반드시 차라리 뭐가 낫다는 말로 비교하는 대상이 존재해요. 비교하는 대상이. 날카로운 우리가 지적했어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는 내용은 자, 이 아래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자, than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than의 뜻은 뭡니까? 보다라는 뜻이죠. 앞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would rath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than이라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여기에는 비교하는 대상이 st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그리고 rather 뒤에는 go라는 동사 원형. 자, 해석은요. 나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 무엇보다 A에 나가 외출하는 것보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밖에 나가서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아주 일 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두 개의 비교하는 대상이 존재할 때 이렇게 우드레드를 씁니다. 헤드베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단일한 행동을 상대방이 추천하거나 조언하거나 할 때 쓰는 거고 굳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형태에 쓴다면 물론 우드레더 뒤에 그냥 이것만 써도 돼요. 다시 말해서 헤드베러의 역할을 우드레더도 합니다. 단 거기다가 추가로 우드레더는 비교급에 해당되는 than을 뒤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을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우드레더는 하나의 조동사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then 뒤에도 동사 원형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이유는 요 사이에 우드레더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A와 B는 우리가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은 A와 B가 동등한 성질의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병렬 구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개를 우리가 했어요. had better, would rather, 일단 would rather의 좀 더 상위 버전. would rather A than B.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요거 cannot but 또는 cannot hel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하고 갈게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에서 아까 내가 이걸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죠? 관용적 표현은 외워야 되는 수고처럼 쓰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왜? cannot 여러분 해서 그대로 해보세요. but 우리 내용 laugh at 아이고. 이렇게 썼다면 이거 뭐야? 할 수 없다. 그러나 웃다. 이거 뭔 말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문법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거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but이란 단어가 사전 한번 뒤져 드릴까요? 뒤져 이상한 욕 같네 괜히. 자, but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but의 뜻은 뭡니까? 그러나죠.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사전 이거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느냐? 동아출판사 옥스퍼드가 개판이더라고요. 원래 옥스퍼드 더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식 문법은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접속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뭐 많아요. 그런데 뭐지 이거?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단어도 있네. 처음 알았죠? 벗이란 단어가 그러나라고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 하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나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런 A, but B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러나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뜻도 있지만 자, 또 다른 의미로 사실은 접속사로 쓰지만 전치사로서도 벗이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을 빼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알았어요? 뭐 실제 이거 독해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의미가. 여기에서도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번 해석해 볼 때 보세요. 웃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뜻일까? 웃는 것 밖에. 이때 laugh at은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비웃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와닿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관용적 표현은 뭐라고 쓰느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이 행동밖에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숨어있는 단어의 의미가 벗이라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던 그러나가 아니고 무엇을 제외하고 하는 뜻이 있구나 라는 거 알면 이게 다르게 보여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cannot 다음에 이렇게 벗이 들어. 중요한 건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로 나는 그의 그 공연을 보고 비웃지 않을 수가 없다. 비웃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라는 뜻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트랩인데 이거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cannot help. 이것도 뭐 ing요. cannot help ing. 우리 학원에서 그 레벨 테스트 보면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cannot help ing는요. 똑같은 뜻이니까 뭐야? 그의 공연을 보고 비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help는 돕다는 뜻 아신가? 이건 도저히 선생님이 아무리 맞춰서 만들어 써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캔낫 헬프 ing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점은 같은 의미지만 일단 캔낫이 들어가는 거 똑같지만 그 뒤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원형, help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 뒤에 들어간 이 laughing은 동명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어법 시험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실수가 나면 정말 황당한 실수가 나와요.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그 어떤 문장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와요. she cannot help 다음에 go 어떤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 많이 배운 놈들은 선생님 cannot help 다음에 ing잖아요.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이 help란 단어의 기본적인 뜻 아시죠? help가 뭐예요? 돕다란 뜻이죠. 맞죠? 돕다. 그런데 이 help란 단어가 돕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얘는 특별한 이것에 대한 어떤 지위를 부여해요. 어떤 지위라냐면 준사역 동사라는 이름에 지위를 부여합니다. 준사역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원형을 쓰죠. 원형 부정사를 써요. to를 안 써요. 뒤에 동사 하나 또 들어가더라도 준사역은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매해서 준사역이란 말을 쓰는데 영어를 하다 보면 이 help 뒤에 바로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형이. 뭔 하는 것을 돕다란 말로. 그러면 사실 이 앞에는 to가 들어가기도 원래는 하지만 준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원형을 쓰셔도 문제가 없는데 준사역 동사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은 이 뒤에 원형이 들어가는 건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 보통 중3 정도 마무리했을 때 이거 완벽하게 외우게 시키거든요.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단뭘 쓰냐? 그 뒤에 ing를 써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겠죠. 캔낫이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help 뒤에 ing가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다른 중3 아이들이 이거 어법 시험을 보는데 help 뒤에 ing를 쓴 놈이 있더라고. 근데 너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놈이다. 틀렸다 일단. 왜? 틀렸다고. 근데 왜요? 했더니 아니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공부한 애들은 help를 준사역 동사로 알고 있으니까 뒤에 원형 쓴다라고 정도나 생각하겠지. 동명사를 쓴다고 생각하는 애는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관용적 표현까지 공부를 해버린 사람은 이제 help 뒤에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들어간다고 계속 외워놓으니 정작 cannot은 안 나왔는데 help만 나와 있으니까 뒤에 동명사를 적는 아이러니하지만 진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선생님이 꼭 말씀을 해드리고 가야 돼요. help는 기본적으로 준사역이다. 그래서 뒤에 원래 동사 두 개 못 쓰니까 투정 쓰지만 help라는 동사 뒤에 바로 동사를 쓰는 경우는 준사역이지만 이 원형 부정사 형태를 써요. 근데 그 자리에 ing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ing가 들어간 것은 유일하게 cannot help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의미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쓸 때만 뒤에 동명사를 쓴다. 무작정 외우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그 얘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은 조금 적어요. 양이 이거만 나가기에는 우리가 물론 방송 듣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도 다 우리가 해버렸던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뒤에는 조금 더 우리가 숙제로 좀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마음은 한 100권씩까지만 너무 많으면 얘기하세요.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2학이면 빨리 여기는 끝내고 다음 거 수동태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 마음은 여기까지 일단 숙제를 하고 오늘 이 남은 거 있잖아요. 27부터 35까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 풀고 어차피 서술형 부분이니까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이건 여기서 풀고 26번까지는 집에서 숙제를 해오는 걸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